넌 아직도 그때랑 똑같구나. 그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연회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명품 목걸이를 한 여자가 웃으며 마이크를 손에 쥐고 있었어요. 그 여자 앞에 수수한 베이지색 정장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시선이 그 두 사람 사이에 고정되어 있었죠. 베이지색 정장의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표정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명품 목걸이의 여자가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서며 말을 이으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뒷줄 어딘가에서 움직임이 시작됐어요. 소리는 없었습니다. 그냥 손이 올라갔죠. 하나가 올라가자 옆에서 또 하나가 올라갔습니다. 두 남자의 손이 동시에 이마 옆에 붙어 있었어요. 반듯한 경례 자세였습니다. 연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소리가 멈췄어요. 그 경례가 향한 곳은 조롱당하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이야기는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새벽 2시였어요. 군단 사령부 집무실. 강서윤 중장은 혼자였습니다. 결제 서류들이 책상 위에 쌓여 있었고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공간을 채우고 있었죠. 창밖에는 군단 사령부의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점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펜을 들어 서류에 서명을 했어요. 조용한 집무실에 펜이 종이에 닿는 소리만 울렸습니다. 노크 소리가 났어요. 비서실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군단장님, 내일 오전 회의 자료입니다. 서윤은 서류를 받으며 물었어요. 이준호 준장 쪽 보급 현황 보고서는요? 비서실장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직 제출이 안 됐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서류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받아두세요. 준장 직책이 무엇인지 본인이 가장 잘 알 테니까요. 비서실장이 나갔습니다. 서윤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멀리 경계 초소의 불빛이 흔들리지 않고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불빛을 한참 바라봤죠. 그때 책상 위 핸드폰 화면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서윤은 무심코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알림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중학교 졸업 40주년 동창회. 서윤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알림을 끄려던 손이 굳어버렸어요. 중학교. 그 두 글자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가슴 한 구석에서 차갑고 축한 무언가가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서윤은 핸드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가장 먼저 오는 건 소리였습니다. 빗소리가 아니었어요. 바람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였어요. 구두 소리, 슬리퍼 소리, 아이들이 뛰어가는 발소리. 서윤의 방 창문은 땅과 거의 같은 높이였거든요. 반지하라 창을 열면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그 창가에서 숙제를 했어요. 그게 자기 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건설 현장을 전전하셨어요. 한 달에 한두 번 들어오시는 날이면 현관에 낡은 작업화가 놓였습니다. 그게 아버지가 집에 오셨다는 신호였어요. 아버지는 말이 없는 분이었지만 새벽에 나가실 때마다 서윤이 자는 방을 잠깐 들여다보셨습니다. 그 사실을 서윤이 안 건 어쩌다 잠이 깨서 눈을 뜬 날이었어요. 아버지가 문틈으로 서윤을 보다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이후 서윤은 새벽에 발소리가 들리면 자는 척을 했어요. 아버지가 편하게 보고 가시도록요. 어머니는 새벽에 나가서 밤에 돌아오셨습니다. 인근 식당 두 군데에서 번갈아 가며 일하셨어요. 오전에 한 곳, 저녁에 한 곳. 그렇게 하루를 채우셨습니다. 손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겨울이면 특히 갈라지고 트고 연고를 발라도 다음 날이면 다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서윤의 준비물을 한 번도 빠뜨리지 않으셨어요. 숙제 검사표에 도장 찍는 것도
소풍날 김밥 싸는 것도 그게 어머니에게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그 안에서 서유는 버텼어요. 문제는 학교였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서윤의 세계가 둘로 쪼개졌어요. 집이라는 세계와 교실이라는 세계. 집에서는 아버지의 낡은 작업화와 어머니의 상한 손이 있었습니다. 교실에서는 반장 박선영이 있었어요. 선영은 늘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떤 자리든 자연스럽게 중심이 됐고 사람들이 그 주변으로 모여들었어요. 집이 잘 살았고 옷도 좋았고 무엇보다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분위기를 끌고 가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선영의 눈에 들면 교실에서 살만했고 선영의 눈 밖에 나면 교실이 숨막혔어요. 서유는 입학하자마자 두 번째 쪽에 속하게 됐습니다. 교복이 낡았고 운동화가 달아 있었어요. 급식비를 면제받는 것도 선영은 금방 알아챘습니다. 그날부터 서윤에게 별명이 붙었어요. 반지하에. 대놓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방과 후였어요. 서윤이 창가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발들이 보였습니다. 운동화 2켤레, 흰 구두 1켤레, 샌들 1켤레. 멈춰 서 있었어요. 발들이 우르르 창문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선영의 목소리였어요. 야, 여기가 진짜 집이래. 봐봐, 창문이 이래. 킥킥거리는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서유는 연필을 쥔 채 굳어버렸어요. 숨소리가 들킬까봐 숨을 참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일찍 들어오신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문을 열다가 창문 밖에 모여있는 아이들을 봤어요. 아이들이 어머니를 보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어머니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계셨어요. 서유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아이들이 왜 거기 있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그냥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그 등이 어딘가 작아 보였어요. 그날 밤 서유는 어머니의 기침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주 기침을 하시긴 했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더 오래, 더 깊이 이어졌습니다. 서유는 방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이불을 끌어당겼어요. 어머니 때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기 때문에 어머니가 저러신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기침은 그 뒤로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셔야 한다고 아무리 말해도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서윤도 알고 있었습니다. 돈이 없다는 걸요. 아버지가 현장에서 보내오는 것만으로는 병원비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겨울밤이었어요. 어머니는 서윤의 손을 꼭 쥔 채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말씀하셨어요. 서윤아, 내가 어떤 자리에 서든 내 눈빛만은 지켜라. 눈빛은 내 것이야. 서윤은 그 말을 30년 동안 가지고 살았습니다. 딸 서아는 26이에요. 어머니를 닮아 건장한 체형이었고 딱히 화려하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걸 알았어요. 친척 어른들이 대놓고 말했거든요. 넌 얼굴이 그러니 공부라도 잘해야 한다고. 서아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어머니 얼굴을 봤습니다. 어머니도 그 말을 들으며 자랐을까? 그런 생각을 했죠. 공부는 열심히 했어요. 그 덕에 외국계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남들이 알만한 회사였어요. 서아는 거기서 2년째 버티고 있었습니다. 예쁜 직원들이 가만히 있어도 칭찬을 받을 때 서아는 2배로 움직였어요. 피곤했지만 그게 서아가 아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 서아에게 남자가 나타난 건 석 달 전이었어요. 회사 협업 미팅에 나온 남자였습니다. 서아보다 7살 많았고
벤처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첫날부터 여직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서아는 그 소란 속에서 눈을 피했어요. 저런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을 볼 이유가 없었어요. 그게 서아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그 남자가 서아한테 먼저 왔어요. 미팅이 끝나고 나가는 길에 말을 걸어온 거였습니다. 서아 씨, 저는 화려한 사람보다 자기 자리에서 묵묵한 사람이 끌리더라고요. 처음 봤을 때부터 그랬어요. 서아는 그 말에 굳어버렸습니다. 평생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연락이 왔어요. 처음엔 조심스럽게, 그 다음엔 좀 더 자주. 서아는 거리를 뒀습니다. 저런 사람이 나한테 진심일 리 없다고. 근데 그 남자, 이민주는 밀어붙이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서아가 힘들다고 하면 들었고, 서아가 웃으면 같이 웃었어요. 2달쯤 지났을 때 서아가 먼저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사귀게 됐어요. 서유는 딸에게서 연락을 받은 건 그로부터 1달 뒤였습니다. 남자친구를 소개하고 싶다고. 서유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아한테 남자가 생겼다는 게 기뻤습니다. 저 아이가 그런 말을 들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한 구석이 조용히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너무 빠르다. 너무 완벽하다. 서유는 그 느낌을 일단 묻어뒀어요. 서유는 동창의 알림을 사흘 동안 끄지 않았습니다. 보지 않으면 그만이었어요. 알림을 끄면 됐죠.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과거는 과거로 두고 현재에만 집중하면 됐습니다. 그게 서윤이 30년 넘게 살아온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어요. 도연이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민간위기관리 컨설턴트로 일하는 50대 초반의 남자였어요. 오늘도 사령부 근처에서 회의가 있어 퇴근길에 들른 거였죠. 도연은 서윤의 표정을 한눈에 읽었습니다. 책상 위에 내려놓인 핸드폰, 화면에 여전히 떠있는 알림, 펜을 쥔 손의 긴장. 그는 조용히 다가와 서윤의 옆에 섰어요. 말없이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잠시 후 물었어요. 이번엔 어떻게 할 거예요?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참석 버튼과 불참 버튼이 나란히 떠 있었어요. 서윤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참석을 눌렀어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함께 갈까요? 서윤은 잠깐 망설였어요. 그리고 끄덕였습니다. 서윤은 일어나서 집무실 한쪽 옷장을 열었어요. 군복들 사이에 민간 복장 몇 벌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중에서 가장 수수한 베이지색 정장을 꺼내 따로 걸어뒀어요. 장식도 없고 눈에 띄는 색도 없는 옷이었습니다. 도연이 그 옷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 옷으로 가려고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그냥 강서윤으로 가는 거예요.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서윤은 현관에서 구두를 신다가 멈췄습니다. 신발장 위에 놓인 작은 액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어머니의 영정 사진이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서 어머니가 조용히 미소 짓고 계셨어요. 서윤은 그 앞에서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내 눈빛만은 지켜라. 그 목소리가 가슴 속에서 울렸어요. 서윤은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같은 날 오전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박선영은 드레스룸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에 그녀는 보석 목걸이를 고르고 있었어요. 드레스룸에는 명품 옷들이 가득 걸려 있었고 서랍에는 온갖 보석들이 정리되어 있었죠. 선영은 그 중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가 박힌 목걸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목에 걸자 조명 아래에서 보석이 환하게 빛났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유경이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선영 옆에 붙어 있던 아이였죠.
언니, 나 호텔 먼저 와 있어. 서윤 자리 입구에서 제일 먼 구석으로 빼놨어. 선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잘했어. 단체 사진 때 마이크는 내가 잡을 거야. 자리 배치도 내가 정할 테니까 준비해둬. 전화를 끊자 드레스룸 문이 열렸습니다. 선영의 남편 최명석이었어요. 50대 중반 예비역 중령 출신으로 지금은 군수 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그의 손에는 금색으로 박힌 명함 케이스가 들려 있었어요. 명석은 명함이 가지런히 정렬돼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군 생활의 습관이었죠. 서류든 명함이든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정리해야 직성이 풀렸어요. 오늘 거기 군 출신 남편들 많이 오지?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챙겨요. 오늘 연결될 것들 있을 거야. 명석의 얼굴에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졌어요. 한편 또 다른 주택가에서는 이준호 준장의 아내 정은주가 원피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선영의 초대로 이번 동창회에 함께 참석하기로 한 자리였어요. 은주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제일 높은 계급 아니야? 남편 준호가 소파에서 무겁게 일어났습니다. 며칠 전 새벽 집무실에서 받은 말이 아직 귓가에 맴돌고 있었어요. 준장 직책이 무엇인지 본인이 가장 잘 알 테니까요. 그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은주가 그의 팔을 잡았어요. 당신이 준장이니까 같이 가달라는 거잖아요. 가자고요. 준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내의 고집을 꺾기는 어려웠어요. 동창회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윤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고 서아가 들어왔습니다. 그 옆에 남자가 있었어요. 이민준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인상이었어요. 말끔했고 자연스럽게 다정했습니다. 서아한테 먼저 자리를 안내하고 서윤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서윤은 인사를 받으며 그를 봤습니다. 반가움이 들었어요. 서아 옆에서 그 아이가 환해 보였거든요. 그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이어지면서 조금씩 이상한 게 걸렸어요. 서아 얘기가 나올 때마다 건강 얘기로 흘렀습니다. 서아가 요즘 잘 자냐고, 밥은 규칙적으로 먹냐고. 자연스럽게 물었지만 그 방향이 이상했어요. 밥을 먹다가 부모님 얘기가 나왔을 때 아버지가 내과 원장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도 의사라고 했어요. 그 말이 지나갔습니다. 대화가 이어졌어요. 연애한 지 석 달이 됐는데 민준이 결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자연스럽게 꺼낸 거였어요. 서아가 당황하며 웃자 민준도 웃었어요. 서둘렀나요? 그냥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어요. 서아가 서윤의 눈빛을 봤습니다. 걱정이 담겨 있는 걸 알아채고는 말했어요. 엄마, 나 이런 사람 처음이야.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 서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냥 그렇게 넘겼습니다. 민준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아가 배웅을 나갔어요. 서윤은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잔에 담긴 차를 바라봤어요. 식어 있었습니다. 밥상을 치우면서 서윤은 오늘 저녁 대화를 다시 훑었어요. 건강 얘기, 의사부모, 석 달의 결혼 언급. 각각은 이상할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사람에게 다 모여 있다는 게 이상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서아 주변 친구 얘기가 나올 때마다 화제를 돌렸습니다. 2번이었어요. 자연스럽게 돌렸지만 2번이었습니다. 서아를 자기 세계 안에만 두려는 사람의 방식이었어요. 서윤은 그릇을 싱크대에 내려놓고 남편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남자 좀 알아봐 줄 수 있어요? 해가 기울기 시작한 오후였습니다. 도연이 차를 세우자
서윤은 잠깐 창밖을 봤어요. 호텔 건물이 석양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숨을 한 번 고른 뒤 차에서 내렸어요. 도연이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어요. 연회장 입구에 접수대가 있었습니다. 서윤이 이름을 말하자 접수대 여성이 명단에서 찾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서윤의 차림을 잠깐 봤습니다. 수수한 베이지색 정장. 그 눈에 평가가 스쳤어요. 명찰 받으시고요. 자리는 저쪽 구석입니다. 서윤은 명찰을 손에 들고 연회장으로 들어섰습니다. 화려했어요. 샹들리에가 빛을 뿌렸고 테이블마다 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동창들이 서너 명씩 모여 웃고 떠들었어요. 와인잔이 돌았고 보석들이 조명 아래에서 반짝거렸습니다. 서윤이 들어서자 몇몇 시선이 향했다가 금방 다른 곳으로 옮겨갔어요. 수수한 차림이 관심을 붙잡지 못한 거였습니다. 서윤은 안내받은 구석 자리로 갔어요. 앉으면서 명찰을 테이블 위에 뒤집어 놓았습니다. 도연이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괜찮아요? 서윤은 끄덕였습니다. 연회장 중앙에서 선영이 웃고 있었어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조명을 받아 빛났습니다. 명석이 그 옆에서 명함을 돌리고 있었어요. 군납 관련해서 필요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선영의 시선이 구석으로 향했어요. 서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선영의 입가에 미소가 올라왔어요. 배우자 소개 시간이 됐습니다. 선영이 먼저 일어나 명석을 소개했어요. 예비역 중령, 군수 물류회사 대표. 동창들 사이에서 감탄이 나왔습니다. 은주 차례가 됐어요. 제 남편 이준호예요. 현역 육군 준장이에요.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준호가 어색하게 일어났어요. 그 시선이 구석 테이블을 스쳤습니다. 베이지색 정장을 입은 여자. 준호의 눈에 뭔가 걸렸어요. 뒷모습이 낯익었습니다. 그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허벅지 옆에서 반쯤 올라갔어요. 은주가 팔을 잡았습니다. 우리 남편이 좀 부끄러움을 타서요. 준호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눈은 여전히 구석 테이블을 향해 있었어요. 서윤의 차례가 됐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강서윤입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준호의 귀가 번쩍 뜨였어요. 강서윤.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도연이 일어났어요. 한도연입니다. 위기관리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연회장에 미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낯선 직업이었죠. 선영이 유경에게 속삭였어요. 남편도 별 볼 일 없네. 만찬이 시작됐습니다. 서윤은 물만 마셨어요. 선영이 서윤의 테이블로 왔습니다. 어머, 서윤아, 오랜만이다. 서윤이 선영을 봤어요. 30년 전과 똑같은 눈이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선영이 서윤의 차림을 훑었어요. 그 옷은 어디서 샀어? 센스가 그때나 지금이나 그대로네. 유경이 웃음을 참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선영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반응이 없자 불편한 기색이었어요. 남편분은 뭐 하신다고 했지? 컨설턴트. 요즘 그게 직업이 되나? 서윤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입을 열려 했지만 서윤의 손이 그의 손등을 가볍게 눌렀어요. 선영은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습니다. 나중에 또 얘기하자. 선영이 자리를 뜬 뒤 도연이 서윤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서윤은 끄덕였습니다. 한동안 만찬이 이어졌어요. 그러다 주최 측 동창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추억 이야기 시간을 가져볼까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선영이 마이크를 받아들었어요.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기 구석에 계신 분 다들 기억하시죠? 강서윤.
서윤의 이름이 연회장에 울렸어요. 모든 시선이 구석 테이블로 쏠렸습니다. 서윤아, 일어나봐.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수십 개의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서윤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선영이 마이크를 들고 걸어왔습니다. 서윤 앞에 서서 훑어봤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넌 하나도 안 변했네. 옷도 그때나 지금이나. 유경이 킥 웃었습니다. 선영이 마이크를 서윤의 얼굴 가까이 들이밀었어요. 왜 말이 없어? 원래부터 그랬지. 뭘 물어봐도 입을 안 열더니. 연회장 한쪽에서 동창 하나가 일어났어요. 선영아, 그만하지. 선영이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그 동창은 어색하게 웃으며 다시 앉았어요. 아무도 더 말리지 않았습니다. 선영이 한 발 더 다가왔어요. 너희 엄마 있잖아. 그때 왜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셨는지 알아? 우리 때문이야? 연회장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윤의 귀에서 연회장 소리가 멀어졌어요. 어머니. 그 단어가 가슴 한가운데를 찔렀습니다. 서윤은 물잔을 들었어요. 물이 잔 안에서 고요했습니다. 서윤도 그렇게 있기로 했어요. 지금 흔들리면 안 됐습니다. 선영이 다시 소리쳤어요. 뭐야, 대꾸도 없어? 그래서 어디 가서 잘 살고 있어? 반지하 살던 거 벗어나기는 했어? 연회장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서윤은 물잔을 내려놓았어요.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어요. 화가 난 눈도 아니었고 슬픈 눈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서윤의 눈이었어요. 오래 단련된 아무것도 들키지 않는 그 눈이었습니다. 선영이 그 눈빛에 멈칫했어요. 반응이 없으니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영이 한 발 물러서며 말했어요. 됐어. 나중에 또 얘기하자. 선영이 돌아서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윤이 낮게 말했어요. 잘 지내세요. 세 글자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선영이 멈췄습니다. 그 말의 무게를 가늠하지 못하는 얼굴이었어요. 서윤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물잔을 들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도연이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따뜻했어요. 서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잘 지키고 있어요. 선영이 돌아간 자리를 서윤은 오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연회장 안을 천천히 훑었어요. 만찬이 계속됐고 웃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서윤은 물을 마시며 공간을 읽었어요. 전장을 파악하는 것처럼 차분하게요. 잠시 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연이 따라 일어나려 했어요. 서윤이 손짓으로 제지했습니다. 혼자 가도 돼요. 화장실 쪽으로 걸었어요. 복도로 나오는 순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들이 두셋 모여 있었어요. 연회장 안불빛에서 조금 벗어난 곳이었습니다. 서윤은 걸음을 늦췄어요. 이번 계약건 잘 됐죠? 명석의 목소리였습니다. 낮았지만 서윤의 귀에는 닿았어요. 준장님 쪽에서 검토를 빠르게 돌려주셔서요. 서류가 이렇게 빨리 통과된 적이 없었거든요. 서윤은 복도 모퉁이에 멈췄습니다. 이준호 준장, 군수참모. 며칠 전 집무실에서 보급 현황 보고서를 기한 내 올리지 않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은주의 남편으로 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윤의 머릿속에서 선이 그어졌어요. 명석은 예비역 중령으로 군수 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현역 준장으로 군수참모를 맡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동창회를 매개로 연결되어 있었고 그 사이에 계약이 오갔습니다. 각각은 그냥 아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그 안에 돈이 움직였다면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서윤은 그 생각을 마음속에 담아뒀어요. 사적인 감정으로 움직이면 안 됐습니다. 이건 오늘 선영이 한 말과는 다른 문제였어요.
여기서 확인할 방법도 없었고 확인해서도 안 됐습니다. 그냥 담아두기로 했어요. 복도를 지나려는데 유경이 나타났습니다. 어머, 서윤아. 혼자 왔네. 서윤은 유경을 봤어요. 유경의 눈에 비웃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까 선영 언니한테 왜 그렇게 말도 못해? 그때랑 달라진 게 없네.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유경을 지나쳐 걸었습니다. 유경이 앞을 막아섰어요. 야, 말 좀 해봐. 왜 그렇게 째려봐? 서윤은 유경의 눈을 봤습니다. 그리고 한 발 앞으로 걸었어요. 유경이 무의식적으로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서윤은 그냥 지나쳐 걸었어요. 유경은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단체 사진 촬영 시간이 됐습니다. 주최 측 동창이 무대 앞으로 모여달라고 했어요. 동창들이 삼삼오오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유경이 서윤에게 다가왔어요. 서윤아, 너는 저쪽 뒤로 가. 키 순서로 세워야 하니까. 서윤은 유경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무대 앞줄 중앙을 향해 걸어갔어요. 유경이 당황한 표정으로 불렀습니다. 야, 거기 아니라니까.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앞줄 중앙에 섰습니다. 도연이 옆에 나란히 섰어요. 선영이 이미 중앙 옆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서윤이 앞줄에 선 걸 보고 눈이 가늘어졌어요. 하지만 이미 다른 동창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한 상태라 밀어내기는 어려웠습니다. 선영이 서윤 가까이로 걸어왔어요. 낮게 말했습니다. 앞줄이 어울리는 사람이 따로 있어. 서윤은 선영을 보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를 바라봤어요. 배우자들도 뒤쪽으로 올라왔습니다. 명석이 선영 옆에 섰고 준호가 은주 옆에 섰어요. 군 출신 남편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카메라맨이 위치를 조정하며 말했어요. 다들 준비됐으면 찍겠습니다. 동창들이 카메라를 향해 미소를 지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명석의 시선이 앞줄 중앙에 머물렀어요. 서윤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어요. 그런데 뭔가 걸렸습니다. 어깨의 각도, 목의 긴장, 발끝이 가리키는 방향. 20년 군 생활을 한 사람의 몸이 그 신호를 읽었어요. 저건 민간인의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훈련으로 새겨진 것이었어요. 그것도 낮은 계급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명석의 등이 저절로 펴졌어요. 옆에 선 준호도 그 순간 서윤을 봤습니다. 며칠 전부터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낯익은 느낌이 드디어 실체를 드러냈어요. 저 목의 각도, 저 어깨의 선, 저 자세, 기억이 쏟아졌습니다. 준장 직책이 무엇인지 본인이 가장 잘 알 테니까요. 새벽 집무실에서 울려 퍼지던 그 목소리였어요.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올라갔어요. 명석이 먼저였습니다. 차렷 자세가 만들어졌어요. 손이 이마 옆으로 붙었습니다. 준호의 손도 올라갔어요. 완벽한 거수 경례였습니다. 준호의 입에서 소리가 나왔어요. 군단장님, 연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소리가 멈췄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서윤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경례하고 있는 두 사람을 봤습니다. 서윤의 표정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치 예상했던 것처럼 담한 눈이었습니다. 서윤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례를 받은 거였습니다. 두 사람이 천천히 손을 내렸어요. 동창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군단장, 저 사람이 중장이라고? 선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입이 벌어졌다 다물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자기가 공개적으로 조롱했던 그 여자가 현역 군단장이라는 사실이 그녀의 머릿속을 짓눌렀어요. 선영의 다리에서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유경이 황급히 팔을 잡았어요. 서윤은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진 찍으시죠?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어요. 카메라맨이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플래시가 다시 터졌어요. 동창회가 끝나고 귀가하는 차 안이었습니다. 도연이 운전하며 말했어요. 서아 남자친구 이민준 알아봤어요. 혈액 관련 질환으로 장기 치료 중인 이력이 있습니다. 부모 둘 다 의사고요. 이전에도 비슷한 조건의 여성들과 교제한 기록이 여러 건 있어요. 서유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둡고 조용한 도로였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서아였습니다. 엄마, 나 오늘 민준 씨 집에 잠깐 들렀거든. 근데 이상한 거 발견했어. 서윤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서아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서재 서랍이 살짝 열려 있길래 무심코 봤는데 내 이름이 적힌 서류가 있었어. 의료 기록이라고 쓰여 있었는데 내가 받은 검사가 아니었어. 모르는 검사들이 적혀 있고 내 혈액형 같은 것도 있고 나 모르는 사이에 뭔가를 조사한 것 같아서 무서워 엄마. 서유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서든 내 눈빛만은 지켜라. 눈빛은 내 것이야. 그 말이 지금 이 순간 다른 의미로 울렸어요. 서아의 눈빛도 지켜야 한다는 뜻으로 서윤이 말했습니다. 지금 거기 있어? 응, 아직 있어. 어떻게? 나와. 지금 바로 나와서 카페 같은 데 들어가 있어. 우리가 갈게. 서윤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도연을 봤어요. 방향 바꿔요. 도연은 말없이 핸들을 돌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윤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어요. 7시가 되기 전에 이미 집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어요. 서윤은 비서실장을 호출했습니다. 군단 내 군수계약 전반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려고 해요. 무작위 샘플 점검 방식으로요. 비서실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작위 샘플 점검이요? 특정 업체를 겨냥하는 게 아닙니다. 최근 계약 건수가 늘었으니 전반적인 리스크를 확인하는 거예요. 최근 1년치 군수 계약 중 20%를 무작위로 선정해서 서류 검토를 진행해 주세요. 일주일 안에요.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이 덧붙였어요. 검토 과정에서 현역 장교 유착 의심 징후가 발견되면 육군본부 감찰실장에게 비공식으로 먼저 보고하도록 단서를 달아두세요. 비서실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서윤의 의도를 짐작하는 것 같았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비서실장이 나간 후 서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어요.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과 이건 별개였습니다. 어제 복도에서 들은 말이 직무 판단을 촉발한 거였어요. 점검에서 이상이 없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였고 이상이 있으면 절차대로 가는 거였습니다. 손을 대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서윤이 아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은 서아를 만났어요. 카페에 마주 앉았습니다. 서아의 눈이 부어 있었어요. 서윤은 어젯밤 도연이 정리해온 자료를 꺼냈습니다. 조용히 서아 앞에 놓았어요. 이민준이라는 사람이 치료가 필요한 상태야. 부모가 의사인 것도 맞아. 이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여러 여자를 만난 기록이 있어. 서아가 자료를 내려다봤습니다. 오래 봤어요. 그러다 말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화려한 것보다 묵묵한 사람이 끌린다고 했어.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은 딸의 손을 잡았어요. 그 말이 거짓이어서 내가 아픈 게 아니야. 내가 그 말을 들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서 더 아픈 거야. 그건 다른 문제야. 서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어요.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잡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금요일 오후였어요. 비서실장이 집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철이 들려 있었어요. 군단장님, 무작위 샘플 점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윤은 서류를 받아 펼쳤어요. 목록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한 업체 이름에서 눈이 멈췄어요. 한성 로지스틱스 대표 최명석. 서윤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상세 검토 결과가 나왔어요. 납품 단가 과다 계상, 잦은 품목 변경, 계약 조건 수정 빈도 비정상, 그리고 결정적인 한 줄이 있었습니다. 해당 업체 계약건에 이준호 준장명의 자문 기록 및 특혜성 서류 발견. 서윤은 서류를 덮었어요. 얼굴에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비서실장이 물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육군본부 감찰실장에게 비공식 보고를 올려요. 이 보고서와 관련 자료를 첨부해서 고위험 정보가 포착됐다고 전달하세요. 판단과 조치는 감찰실에서 하도록 하고요. 비서실장이 말을 이으려다 멈췄어요. 서윤이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직무로 판단한 겁니다. 시스템이 작동하는 거예요. 비서실장이 경례를 하고 나갔습니다. 서윤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편 서아는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도연이 법률 전문가를 연결해줬어요. 서아가 발견한 서류와 이민준의 이전 접촉 기록들이 증거로 붙었습니다. 이민준 측 부모인 의사 부부까지 의료법 위반 혐의가 포함됐어요. 접수날 서아는 서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냈어. 서윤은 짧게 답했어요. 잘했어. 2글자였습니다. 감찰 결과가 나온 건 그로부터 2주 뒤였습니다. 한성 로지스틱스 대표 최명석은 군수계약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어요. 납품 단가를 부풀리고 그 차액을 현역 장교에게 돌렸다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회사는 군납 사업권을 잃었어요. 이준호 준장은 군사법원에서 불명예 전역 처분을 받았습니다. 군수참모 직책을 이용해 특정 업체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가 인정된 거였어요. 서윤은 보고서를 받아 읽었습니다. 덮었어요. 이것은 서윤이 만든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쌓아온 것이 무너진 거였어요. 선영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자고 했어요. 서윤은 나갔습니다. 선영이 먼저 와 있었어요. 며칠 새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 아래가 어두웠고 입술이 굳어 있었어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 집도 사업도 다 끝이야. 너 때문이잖아. 서윤은 선영을 봤습니다. 저는 직무대로 했을 뿐이에요. 누군가를 겨냥한 게 아닙니다. 선영의 목소리가 올라갔어요. 아니잖아. 다 알면서 그런 거잖아. 동창회에서 내가 그랬으니까 복수하려고. 서윤은 잠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선영 씨. 서윤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나는 당신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사과도 반성도요. 그냥 한 가지만 알고 가세요. 서윤이 선영을 봤어요. 나는 지금 당신이 보이지 않아요. 더 이상. 선영이 뭔가 쏘아붙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서윤이 이미 몸을 돌렸어요. 걸었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선영이 뒤에서 불렀습니다. 서윤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걸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거리로 나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서윤은 잠깐 멈춰 섰어요.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됐어요. 서윤은 다시 걸었습니다. 그 후로 서아의 고소건은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민준과 그 부모는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았어요. 재판까지는 시간이 걸렸지만 서아는 그 과정을 버텼습니다. 서아가 변한 건 하루아침이 아니었어요. 한동안 힘들었습니다. 밥을 잘 못 먹었고 잠도 들쑥날쑥했어요. 서유는 가능한 날에는 서아 집에 들렀습니다. 밥을 차려두고 왔어요.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녀왔어요. 어느 날 저녁 서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나 오늘 교재 다시 꺼냈어. 서유는 그 문자를 읽었어요. 잘했어. 라고 쓰려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르게 썼어요. 원래 내 자리야. 가을이 되어서였어요. 서아가 서윤의 집에 왔습니다. 두 사람이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창밖에 나뭇잎들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서아가 물었어요. 엄마는 그때 무섭지 않았어? 동창회에서. 서유는 잠깐 창밖을 봤습니다. 무서웠지. 서아가 서윤을 봤어요.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근데 무서운 것과 무너지는 건 달라. 무서운 건 그냥 느끼는 거야. 무너지는 건 거기서 뭔가를 잃는 거고.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창밖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서아가 말했어요. 나도 눈빛 지키고 싶어. 엄마처럼. 서윤이 서아를 봤어요. 딸이 어머니의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30년을 건너와서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서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창밖에서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두 여자가 그 소리를 들으며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두 사람 사이를 조용히 흘렀습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서든 내 눈빛만은 지켜라. 눈빛은 내 것이야. 오늘 이야기가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그곳에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